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나 시작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120% 행사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이 그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다음 대통령은 내가 100%, 120%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의 7, 80%만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때 더 많은 국정 운영의 성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덕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소인 정치에서 대인의 정치로 끌고 나가려면 대인의 풍모를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대인이란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과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큰 사람이 되고 그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옛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세를 불려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큰 인물이 못 되니까 이 작은 사람들이 태워주는 무등 위에 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무등에서 내려올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5년이 지납니다. 다음 대통령은 뭐니 해도 소인 정치, 조약돌 인물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대인의 풍모를 가지고 역사와 대화하는 사람이어야지 조그만 사람이 그 사람들이 태워주는 무등에서 내려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은 이 역사의 큰 흐름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 얘기는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 위협을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2년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2년 이렇게 지속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의미로는 좀 불운한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에 코로나에 얽매여 있었던 이런 때문에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을 다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아마 문재인 정부도 뭐 좋은 뜻으로는 적폐를 청산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나라 모습을 만들어 가자 하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흐트러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독일에 관해서 나라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좀 인용하겠는데요. 게르하르트 슈레더 좌파 총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독일이 통일 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럽의 병자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을 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젠다 2010 하르츠 계획을 통해서 독일을 새로운 나라로 바꾸자. 좌파 수상이지만은 그 내용이 전부 우파 정책입니다. 고용시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를 해주고 감세하고 복지 줄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다음 선거에서 지고 자기 지지했던 이제 근로자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총리를 할 때 제 총리실에 야인으로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들리셨어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뭡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하나의 정책이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러나 선거에 실패를 감내하고라도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다. 근데 앞으로 이 대선 과정이나 대선 후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럼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인 자신은 이제 희생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 희생이 오히려 역사에서는 큰 공적으로 남아서 칭송을 받는 그리고 후임 총리나 국민들이 비로소 그걸 인식을 하고 깨닫고 박수를 치고 존경하는 김 총리의 말씀에 뭘 들으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왜 독일은 그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그런 희생의 정치인이 안 나왔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 좋은 자리니까 권력을 쓰는 자리니까 하고 싶어서 한 대통령은 많아요. 근데 정말 내가 대통령이 왜 돼야 되겠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핵심은 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어서 국장하다 차관 되고 싶고 차관하면 장관 되고 싶은 속물적인 출세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 대통령이 하면 뭘 하겠다고 하는 애전을 갖고 나온 대통령이 몇 분 되십니까? 대한민국의 비극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는 정치라는 게 완전히 엔터테인먼트화 됐어요. 정치가 연예화되고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중우 정치가 되고 선동의 정치가 되고 유튜브의 정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의 문제고 판의 문제예요. 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두 대통령이 연달아 나왔으며 이번 대통령이 세 번째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이번 선거판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 그리고 또 되신 분들 물론 개인적인 명예욕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헌신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봉사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도 계셨겠죠. 그런 마음보다 네. 저 깊은 속에는 더 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겠지.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회고록에도 그렇게 쓰지만은 우리 같이 그런 말씀을 분들하고 들으니까 제가 그런 서글퍼져서 분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대한민국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뒤늦게라도 참여하고 반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새 쌀이 나와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다 불행할까?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감옥에 간 대통령만 벌써 4명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 말로가 안 좋은 결과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통령직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자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뇌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보면은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오가피도 또 주고 이러면서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에는 관전이 문을 닫고 혼밥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홀로 고일한 고독경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국민의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갑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대통령 되는 걸 너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업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 자기 패거리들 또 진영의 대표로 일단 되기만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내 부족한 거는 누구와 함께 메워나갈 것인지, 나한테 주는 역사의 소명이 뭔지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또 떨어져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욕도 먹어보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권력은 있지만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 신성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진영의 정치인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대통령 후보를 감싸서 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역사,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런 역사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 단절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남과 협치하면서 권한을 분점해서 국가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인재도 자기 측근만이 아니고 인재 시장에서 널리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사실 푸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직 미완의 나라는 얘기를 내가 자꾸 그 명제를 자꾸 되풀이하는데, 이유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큰 모순 중에 역발전의 하나가 가족주의라는 건 좋은 거예요. 가족이 화목해지네. 근데 가족 이기주의로 가요. 네. 그게 이제 재벌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자식 때문에 다 끝을, 네. 자식들이 다 재임 중에 자식들이 감옥에 감옥소에 간 대통령이 한 30명 되고, 네.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에게 말은 근사한 얘기 대통령으로서 하면서 가서는 가족 이기주의로 결국은 환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극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보고 자꾸 희생해라 희생해라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적인 대혁명의 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자꾸 지도자론 제도론 얘기해봐야 안 돼요. 네. 대개 외국서 공부하신 분들이 제도론 얘기하고 기능론 얘기해요. 그 법하면 바뀌면 된다든가 무슨 제도를 이거 도입하면 된다든가. 사회 문화의 기반이 안 변했어요. 네. 그걸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이 나라의 지성인과 소위 책임 있는 지사들의 할 짓이에요. 총리님께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 대통령의 사면원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정치적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관용의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일치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오래 수감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네.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관용, 포용하는 이런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사면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빨리 사면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인정론, 또 통합론,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 말기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많을 테니까 할 법하다고 믿습니다. 네. 다만 이른바 저쪽 사람들이 촛불혁명에까지 사태까지 만들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일으킨 사람만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자인 나도 잘못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반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사면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